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는 두 전쟁을 신속히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석에서는 좌절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친구가 그룹 채팅방에서 여자들끼리 여행을 계획하려 했지만 일이 틀어졌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그리고 이란, 핵 협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있는 글로벌 난제들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모두 외교로 신속히 끝내겠다. 그리고 그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애초에 두 전쟁 모두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첫날에 끝낼 수 있다는 강경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제였는지를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고급 클럽에서 열린 기부자 모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과의 협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원하고 양측 모두 타협할 생각이 없다. 또한 가자지구 문제는 1000년 넘게 이어져온 갈등이라 더욱 어렵다며 깊은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도 두 전쟁은 전혀 종식될 기미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동맹국들과는 무역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보다 세계는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셈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여러 차례 급선회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전직 장군 출신의 딸을 특사로 임명했지만 러시아가 이 인사를 반대하자 오랜 친구이자 중동 특사였던 스티브 위코프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위코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해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 했지만 현재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이 지난 임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어린이까지 동원한 공습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푸틴이 협상을 꺼리고 있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접근은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가자지구로 옮겨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초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맺은 휴전 계획을 이어받아 일시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지난 3월 휴전이 파기되며 전쟁이 재개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인지를 풀지 않는다면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전후 폭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와 하버드 법학자 앨런 더쇼비츠까지 만나며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쇼비츠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랐던 것보다는 훨씬 어렵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이란 핵협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비공식 간접 회동을 3차례 가졌으며 이번 주말 4번째 회동이 오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고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구입하는 조건을 수용한다면 군사행동과 제재를 모두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원심 분리기를 계속 보유하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핵 해체의 세부 조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MBC 인터뷰에서 완전한 해체만이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밝혔지만 실제 기자들 앞에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발언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란 정책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프랑스 외무장관은 인터뷰에서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만이 탑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신속한 외교적 해법은 현실의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 앞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긍정적인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과의 휴전, 해외 억류 미국인 47명의 귀국,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중국 견제 성과 등 일부 진전된 결과도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는 여전히 글로벌 분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 속 외교력이 진짜 시험대에 올라있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현실과 약속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아주 특별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도 경제도 아닙니다. 바로 6명의 오랜 친구들이 단 한 번의 여행을 계획하다가 겪은 드라마 같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이런 적 있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 초
오랜 친구 6명이 그룹 채팅방에서 우리끼리 여행 한번 가자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5명은 50번째 생일을 맞는 특별한 해였고 이를 기념할 뭔가 의미 있는 여행을 계획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2000년대 초반 뉴욕의 패션 잡지사에서 함께 일하며 친해졌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 지금도 여전히 연락을 이어가는 사이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비자, 아이슬란드, 팜스프링스 등을 여행했던 기억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아이들 없이 여자들끼리만 떠나는 여행을 꿈꾸고 있었죠. 목표는 4월. 장소는 세련되고 멀지 않으면서도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그래서 떠오른 곳이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거기 음식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누구는 안전한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툴룸, 에스펀, 잭슨홀 등등 다른 장소들이 언급되기 시작했죠. 이야기는 곧 그룹 채팅의 혼돈으로 번져갑니다. 그냥 내 슈빌에 다 모이는 게 어때? 아니, 난 멕시코가 좋아. 마이애미는 너무 평범해. 그럼 두바이는 어때? 네, 심지어 두바이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이 농담이 또 다른 오해를 낳았죠. 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문자만으로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리고 드디어 누군가 나 그냥 빠질게라는 말을 남기고 채팅방을 나갑니다. 그렇게 채팅방은 공식적인 메인 대화와 그 뒤에서 벌어지는 별도의 사이 채팅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앨리스, 레이첼, 코트니 세 사람은 조용히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전히 카르타헤나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엔시아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랑은 여행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런 감정이 표면 위로 올라오면서 우정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사실 이 6명의 친구는 단순한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서로 달라진 이후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느새 누군가는 엄마로, 누군가는 자영업자로, 누군가는 프리랜서로 살고 있고 그 안에서 단 하루라도 맞추기 어려운 시간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장소는 플로리다의 해안도로 30A 그리고 생마르탱, 바르트, 팜스프링스, 조슈아, 트리아지만 결국 정해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친구들은 51번째 생일을 맞을 시점이 되었고 다시 누군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6월쯤 주말에 다시 모여볼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말 그대로 귀뚜라미 소리뿐. 앨리스는 지금 집을 짓고 있고 코트니는 다시 카르타헤나 얘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짜도 장소도 사람들의 의지도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여행 계획이 무산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정의 변화, 성인의 우정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라는 소통 방식의 한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할 친구야 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힘들어. 우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 하고 좌절하는 순간까지. 이 모든 감정이 그룹 채팅이라는 작은 디지털 공간에서 터져나온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줄리 자곤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단톡방은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